안녕하십니까, 정두원입니다.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매는 신중해야 하고 어렵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나라와 언어가 다른 남녀를 상대로 하는 대단하신 분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전 세계를 다니는 분이신데요. 소통, 화통, 융통,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에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북 대구 다문화연구소 소장이시고 또 국제결혼 전문가이신 이현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결혼이라면 사랑의 결실, 인생의 시작인데요.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전문가답게 역시 얼굴에 나 행복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말이 맞죠, 비결이? 네. 그렇게 보이세요?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는데 저는 항상 그 도시락을 싸서 소풍 가듯이 출근할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요. 그 중국의 민간 슬하에 증매의 신 올라 노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죠. 네. 네. 그 올라 노인이 예. 달빛 아래에서 남녀 간에 결혼할 분들을 미리 그 발목에다가 붉은 실을 묶어서 연을 이렇게 맺어준다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요즘 세상이 너무 변해가지고 올라 노인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도 이렇게 스스로 어떤 인연으로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되고 예.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커플 매니저들이 외국까지 멀리 가서 이렇게 좋은 분을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이제 국제 결혼 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 관련 사업도 같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다문화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대구 경북 다문화 사회연구소를 저희가 최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문화 관련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또 사회에 다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다문 가족들 이렇게 한 30명 정도의 조직이 구성이 돼서 앞으로 이 그 다문화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좀 더 그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결혼 얘기라는 칼럼을 고정 칼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예. 다문화에 관한 내용이나 또 국내에 예. 관한 여러 가지 결혼에 예. 관한 내용을 예. 칼럼으로 지금 쓰고 역시 있습니다. 이제 현장 전문가답게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은 다문화 가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근데 어땠어요? 국제 결혼 이 업무를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제가 1998년도에 국내 결혼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여성으로서 사회 진출도 좀 하고 제 어떤 자아 실현도 하고 그리고 뭔가 돈을 벌면서 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히 그 지방 신문을 보게 됐어요. 그 기사 내용에 동양에서만 맞선 중매가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양의 미국에서도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그 점심시간에 화상 컴퓨터로 화상 채팅을 통해서 미팅을 하는 결혼 정보 회사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저 일 같으면은 나도 잘할 수 있겠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향인 구미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다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제 결혼의 일을 하게 됐는지 네. 국제 결혼 일을 하면서 다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국제 결혼이 먼저겠죠, 아무래도. 순서가요. 그렇죠. 제가 그 고향이 구미입니다. 그래서 집이 대구에서 이제 출퇴근을 계속 했는데 결혼정보회사 국내 일을 처음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구미가 그 공단 지역의 특성상 생산직의 고졸 남성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남녀 성비도 잘 안 맞고 매칭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서울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와서 베트남 그 당시는 월남이라고 했어요. 예. 월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예. 월남 여성들이 상당히 순수하고 착하고 예.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한번 해봐라. 오. 근데 처음에 저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1992년 이후에 한중 수교 이후에 그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뭐 이렇게 해서 조선족 여성들이 정부 지자체에서 시작한 건데 예. 위장으로 결혼을 해서 위장 취업을 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문제가 됐었어요. 영화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좀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농촌 총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계속 선을 봐도 안 되니까 예. 제가 농담 삼아 그 월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 제가 어떤 분이 잘한다는데 소개를 해줄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한번 가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 오더니 결혼을 하고 왔어요. 결혼을 하고 와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 와이프가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농촌에 장가 못 간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보고 돈을 떠나서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해보라고 적극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국내 국제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됐죠. 했는데, 공부를 이제 2012년도에, 계명대학교의 그 석사과정에 이민다문화 사회학과가 신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순간, 앞으로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에 있어가지고 저같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이 이론을 공부를 해야지 제가 처음에 어떤 그 의지대로 사회에 환원도 하고 보람도 느끼겠다. 이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원에 석사 과정을 마쳤죠. 마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좀 지속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지금 수료하고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한 얘기인데요. 사실 네네.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결혼 못하는 이제 우리 총각들이 늙은 이제 노총각이겠죠. 이제 외국에서 처녀를 사온다 이런 이제 네네. 인식이 좀 있었죠. 네. 지금도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많이 좀 바뀌어 가고 있겠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결혼의 흐름이 저희 한국에 들어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 결혼을 하는 남성들의 유형에 큰 변화가 왔어요. 초창기에는 뭐 아무래도 그 농어촌의 총각들 또 3D 직종에 근무하는 그런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갔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결혼을 지금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게 능력 말이에요. 있고 이런 예. 분들이 뭐 걱정이네. 독신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남녀의 결혼의 이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결혼의 유형도 남성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모든 조건을 갖추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2세 때문에 국제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혼율이 많이 높으니까 재혼. 네 재혼들이 또 많이 있고 예. 그리고 뭐 또 한국 그 사회 여성들의 사고방식에 조금 해이를 느끼는 일부 남성들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초창기에는 대중매체에서 흔히들 말하기를 국제결혼 이주 여성 하면은 돈 주고 사온 사람, 그러니까요. 불쌍한 나라에서 온 사람, 예. 뭐 희생자, 예. 또 아니면은 소녀 심청이. 예, 효녀 심청이 맞아요. 그리고 농촌 총각에 아이를 낳아주려고 온 사람, 그리고 힘든 그 가정에 들어와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그 시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아니고 이 사람들도 능동적인 그 뭐라고 하죠? 삶의 주체자, 행위자 입장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서 와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왔지만 지금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삼성, LG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도 사고와 의식의 변화가 오면서 사람을 볼 때 예. 무엇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의원님은? 남성을 볼 때? 인물 아닙니까?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대부분 뭐 경제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예. 그 이주 여성들도 외모를 가장 먼저 봐요. 사람 볼 때. 외모 보고 그리고 나이 차이.
그러니까 외모가 꼭 잘생겼다기보다도 외모에 느낌이죠. 많은 게 이제 들어있죠. 느낌이죠. 예. 예. 외모, 또 나이 차이, 그리고 뭐 직업, 느낌,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저희 결혼한 이주 여성 중에 제 사무실에 통역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예. 삼성전자에서, 구미 삼성전자에서 그 베트남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한국 사람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예. 능력도 있는데 예. 왜 우리가 지원받는 거 싫다. 예.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 예. 그런 시선이 자존심 상하고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주 여성들도.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최근에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 교수님하고 이제 연결을 해드렸어요.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돈보다도 나는 내 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예. 이렇게 이주 여성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네요. 네, 이제 그게 점점 정도가 심해지겠죠. 그렇죠. 예, 쉽지가 않네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쉽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많은 커플을 이렇게 맺어줬을 텐데 한 네. 얼마 정도 돼요? 제가 98년도에 이제 국내 결혼 일을 시작을 하고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은 숫자를 모를 커플을 정도로 예, 많이 했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는 국제 결혼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 소개를 한 게 70% 이상이고 기존에 결혼하신 분들이 예.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소개를 해서 예. 또 다른 예. 결혼할 남성들을 아.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주 여성들의 자매들 예. 또 친척들 잘 사니까 그런 아. 분들도 예, 많이 자기가 이제 권유하는구만. 네네네 예. 그렇게 하고 최근에 제가 그 고부열전 프로를 그 있었죠. 예예 그 예, 지금 있다가 지금 없어졌나요? 있는 것 같던데요. 아직도 계속해요? 네, 그래서 그 작가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전화를 직접 이렇게 쭉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예. 정말 기분이 좋았는 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예. 고부일전에 나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찾기도 네네. 힘드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한국 시어머니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예전보다. 그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런 프로들이 또 그런 효과를 냈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신부는 통화를 하니까 그 신부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베트남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1대1 말씀을 보여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 남편이 뭐 어떤 면이 좋은지 제가 물어봤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자기가 운명처럼 느꼈대요. 그래서 국제결혼도 남녀 간에는 이 국적을 초월한 사랑 3초 만에 필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 이제 살면서 제가 통화를 했죠. 처음 운명처럼 느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저희 회사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와보니까 집이고 뭐 직장 관계고 정보가 정확하고 자기 남편은 생각보다도 너무나 완벽한 남자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형이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겠죠. 그렇죠. 이제 가끔 좀 부도덕한. 네. 초창기에 네.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초창기에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고 사회적으로 이런 이해나 이런 인식이 굉장히 안 돼 있을 때니까 조금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고부간의 갈등, 또 남편의 무시, 폭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국내 국제를 구분할 일은 아니지만은 네네. 사실 사람과 사람 또 남녀를 매치시켜 준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책임이 따르고 네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요즘 이제 평소에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할 남성이 저와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상담을 해보고 결혼을 권유할 것을 아. 결정하겠다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8년도, 2000년도 초반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저도 이제 오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일이 저는 항상 초보자 같아요. 정말로 초보자 같고 항상 긴장되고 물론 이 전체적으로 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보람이라든지 제 소신은 있지만 항상 현장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평생의 그 인생을 그죠 바꿔주는 그렇죠. 거니까 예.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저는 가능한 그 결혼하시는 분들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야겠죠. 예, 방문을 해서 모든 가족들을 뭐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사는 분들 다 오시라 해요. 오시라 해서 충분히 그 가족의 어떤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적 자격 기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 그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적 입증 자료 그리고 신상 정보라 해서 뭐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건강 검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시는 분들은 뭐 신용 불량자나 범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은 비자에서 거부가 되죠. 그럼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면접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상담을 해보고 네.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예, 이렇게 연결을 안 하죠. 예, 이 자격 기준의 서류를 받아보고 문제가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1차 합격을 해야 되는구만요. 네네. 예. 그 많은 커플 중에 특히 아까도 잠깐 소개는 해주셨지만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그런 좋은 커플이 있었어요? 예, 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렇겠죠.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예. 대부분 국제 결혼 하시는 남성들의 성격이 제가 보면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여성 아무래도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여성 앞에서 네. 말을 잘 못한다거나 네.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제가 제목을 말문 터진 노총각 누구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항상.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하는구나.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이제 시골인데 이분이 산지 대학도 나오고 굉장히 잘생겼고 조건이 좋은 분인데 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시식 커플로 연애를 하다 실연을 당했어요.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도 옳게 못하고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네. 네, 집에서 부모님 농사 거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할머니들이 제 회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총각은 말을 안 하니까 부모님이 오케이 하면 무조건 갈 거라고 네. 저하고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거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여러 명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사자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당사자를 봐야죠. 당연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방에서 탁 대기하고 계시다가 문을 열고 나와서 제 일인데 제가 상담해봐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다음날 제 사무실에 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무실에 오셔갖고 저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를 참 잘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럼 지금 뭐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냥 뭐 소목이고 농사 거들고 그 시간 있으면 도서관에 간대요. 그렇지만 자기도 정말 잘 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조금 싹싹한 여성을 해줬어요, 맞춤으로.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성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소개한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네. 경상도 말로 새댁이 진짜 좋은 일 했다. 그 총각 말문 터졌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 국제결혼을 일을 하면서 남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탁 굳어 있다가 자기 아내를 만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얼굴이 전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피어진다 하나 그런 걸 느껴요. 굳은 얼굴이. 또 한 분은 네. 그 모시에 계시는 파출소 소장으로 계시는데 공무원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결혼을 해서 어린 아기가 2명 있어요. 예. 이게 재혼이죠. 예.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어린 애들을 한국 여성이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예. 제가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아파트에. 갔더니만은 아파트 거실 그리고 또 안방에 전부 신부 사진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예, 안방에 화장대 위에는 신부 그 친정 식구들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면은 시댁 부모님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그렇지 않느냐고. 근데 하는 얘기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얼마나 자기 가족이 보고 싶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예. 이렇게 와이프한테 반말을 안 하고 예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이 결혼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잘 살고 그 시에서 이렇게 모범 부부로 예. 상도 받고 그래서 이 국제결혼도 남성이 여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렇죠. 또 그분들을 또 배려하고 예. 그게 굉장히 그 관건인 것 같아요. 아유, 네. 감동이 오다 보니까 좀 개차가 닭살까지 돋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혼이 지금 좋은 얘기만 하셨지만 네네. 결혼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죠.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섹시 입장에서는 우리 어른이 됐을 때는 항상 친정 엄마한테 이제 전화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나와 있으니까 물론 요새 네. 뭐 또 전화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역할을 좀 대신 해줄 수 네, 있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신부들이 저를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모라고 얘기하라고. 엄마는 있으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못하면은 뭐 작은 꾸중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도와주는 거니까 뭐 그들의 이제 친정 역할을 하는데 저는 저보고 이제 이모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엄마 역할인데 엄마는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센터에서는 뭐 한국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지만 저희는 이 여성들의 인성, 감성을 터치하는 전문 통역을 둬가지고 사적인.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은 남자분이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어요. 외동아들. 귀한 아들 아닌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외동아들이니까. 외동아들이고 예, 그래서 뭐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여차여차 사정으로 어떻게 국제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평소에 옷도 다 입혀주고 예.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완전 마마보인 거예요. 마마보이. 근데 이제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또 왔는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이제 뭔가 불만인 거예요. 그러겠죠. 더군다나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남편의 아내로 왔지 내가 보호자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똑똑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중간에서 양쪽을 음. 어머니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또 며느리니까 예. 조금 이해하라 그러고 예. 또 어머님한테도 외국에서 온 며느리인데 한국 며느리도 그렇게 못할 건데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가해서 아들 낳고 잘 살고 분가해서 있습니다. 네네. 잘하셨네요. 네. 참. 근데 이제 지금 이 프로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네. 국제 결혼을 생각하거나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제 하거나 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정리해서 좀 이러면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국내 결혼도 우리 모두는 다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환경에서 그렇죠. 다른 부모님들에서 맞습니다.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이 인간관계도 사실은 다문화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서로 모르는 예. 사람들끼리.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다문화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인이 금성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우주를 뚫고 금성까지 날아갔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살아보니까 각자의 문화 차이, 생각 다 다르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사소한 오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문화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다름과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고 남편이나 시어머님도 우리식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트남 요리도 같이 해보고 베트남 문화도 같이 공부해보고 베트남 말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알 때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다르다는 것을 네. 이제 나쁘거나 부족하거나 이제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저도 네, 그래요. 네.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닥거리게 되고 네. 괜히 혼자서 그냥 힘들고 그러는데 네. 사실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은. 그렇죠. 살아온 과정이 네, 네. 다르니까. 근데 더군다나 나라가 네. 다르면 더 심한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네. 이해와 이제 네. 관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국제 결혼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문화 쪽으로 좀 비중을 높여서 얘기하면 다문화에 관해서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네.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네. 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 차이가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남편과의 서로 소통의 부재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역할이 상당히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죠. 중간에서 정말 이 부분을 다른과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심각한 위기도 있었어요? 뭐 제가 사례를 뭐 이렇게 들자면 사실은 이 사소한 곳에서부터 오해가 생겨요. 부부간의 그렇죠. 문제는. 네. 특히 그 경상도 시어머니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가요? 네네, 목소리가 커요. 크다 보니까 그냥 어머님은 며느리한테 편하게 한 그냥 건데. 편하게 얘기한 건데 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꾸중한다. 음.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음. 또 이 한국의 회식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좀 늦게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신부들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차이를 저희가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제가 맨날 늦게 오면 사랑 안 하는 줄 알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일을 계속 놓지 않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람도 이제 있으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러셨죠? 맨날 소풍 가는 느낌으로 네, 출근하신다고. 네. 보람이 많으신데 특히 또 보람 있는 순간을 떠올린다면 예, 그렇죠. 뭐 일단 저를 통해서 하나의 그 가정이 탄생을 하고 또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거는 정말 가정이 탄생하면 또 거기서 아이가 생기면 그 그렇죠. 우주가 또 탄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신부도 한 15, 16년 전 신부인데 농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몇 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되는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를 보자마자 이모 저 한번 안아주세요 이래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포옹을 하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그랬더만은 하는 얘기가 친정엄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났나 봐요. 예.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네. 뭐 돌아가셨으니까 급하게 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울먹이면서 그 자기가 그 어머니를 못 봐서 굉장히 어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이 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 저를 만나서 딸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찡했고 제 마음도 지금 찡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의원님 감동 너무 많이. 글쎄. 그리고 그 올남전에 이제 참전 경험 있는 시아버지가 그 베트남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있으신데 그렇죠. 저한테 항상 카톡이 와요. 카톡이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 예쁘다는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주 네. 재롱 떠는 거 사진도 네. 찍어주고 예. 그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항상 친정 역할을 하니까 좋은 소식들은 항상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뭐 애 돌잔치다, 뭐 결혼식이다. 뭐 가능한 이제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고. 아이고 저 축의금도 많이 들어가시겠네. 네? 축의금도 그 당연히 들어가야죠. 받은 만큼 또 AS 돌려드려야죠. 하느라고 네. AS란 표현이 적당한지 네.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스님께서 오시면은 이 문제를 꼭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할 텐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똑 집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예, 한 제가 가지가 아닌 건데. 한 가지가 아니고 네. 몇 가지를 정리를 네.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예, 드리면은 그랬어요. 우선 국제결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혼 등록제라는 것을 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결혼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매매혼으로 보고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맞선을 발행하지만 예. 사실은 그 맞선 자체도 불법인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 국제결혼 법령 10조 2항에 보면은 맞선 전 신상 정보 제공을 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탁상 정책에서 현지의 법을 잘 모르고 만드는 법이라서 맞선 전에 제공할 수 없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맞선 후 혼인신고 전으로 예. 이걸 제공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 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정지, 법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은 5년 안에 재결혼하는 것을 금지가 돼가 있어요. 그 어떻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떤 행복의 권리를 우리 내국인들은 결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국제결혼은 5년 안에 이렇게 다시 못하게 돼가 있으니까 그는 너무 이제 인권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인권도 당연히 인권이고 제 법상식으로는 위헌이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네. 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어이, 지금. 참. 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얘기지만 모든 부처에서 업무가 지금 굉장히 중복되죠. 예산 낭비가 되고 뭐 예. 한국어라든지 그 얘기 또 여러 많이 가지 하죠. 프로그램. 예. 그래서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보의 혼란이 와서 네.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고. 그래서 뭐 이런 컨트롤 타워가 이민청에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민청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그 현장 경험을 가진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어떻게 이런 일에 좀 현장을 알고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이렇게 전담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고학력 전문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고학력.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고학력의 전문인들은 어떤 그 우리 사회의 모델이나 멘토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어떤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그 제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베트남에는 그 조혼 풍습이 있어요. 결혼을 일찍 하는 거. 조혼. 조혼. 예. 저는 조은으로 들렸어요. 조혼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게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남성들의 사회적 구조가 별로 일을 안 하고 먹고 노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오는데 그래서 일찍 그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나이가 조금 많은 총각들은 현지에 가면 정말 재혼 이승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 입국자 자녀들 이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심각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다 하니까 결혼 이주 여성 한 사람이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보라 그러니까 친정엄마 초청 문제를 우리는 5년 이상이 되면은 영주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5년이 되면은 나라로 돌아가야 되니까 엄마를 뭐 아플 때는 내가 좀 부양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애들이 5살, 6살 이럴 때 굉장히 엄마 손길이 많이 가는데 예.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어머니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민 정책에 변화가 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항상 논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의 개방화. 예. 아니면은 당연하지. 그렇게 예. 가야 되죠. 네, 그렇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출산율을 그래도 그럼요. 국제 결혼하면 출산율을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국인은 저희가 뭐 하나 주면은 지원을 하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거는 사회적인 의식 구조가 지금 뭐를 준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저출산 대비해서 이민 정책의 변화를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이 없네요. 네? 제가 딱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해드렸더니 네.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만큼 이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네. 할 얘기가 많으신 거겠죠. 네네. 자, 우리가 이제 다문화인들이 이제 지금 이제 개방 사회로 가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유일한 또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거기서 인재가 또 나와서 우리한테 그렇죠. 엄청난 발전의 네.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을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시골에 가면은 마을에 가면은 전부 노인들이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이래요. 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마을에 이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서 며느리 이장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시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왜? 농촌에 장가 못 간 그런 우리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해서 출산율에 또 어떤 기여를 하고 또 농촌의 미래의 어떤 지킴이라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제 생각에는 모국하고 연결을 해서 네. 대한민국의 홍보 대사로서 네. 국제 교류에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기 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친한 경향이 있어요. 이제 모임이 있겠죠. 네. 물론 외로우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모임이나 단체에 네. 이제 가서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은 섞여서 어울리는. 네네 그렇게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 가는데요. 우리는 또 그 반대로 네. 다문화인들 또 이주 여성인들한테 또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부터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903년에 그 하와이 드림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사탕수수 농장에. 그렇죠. 사탕수수 밭에 예. 그 총각들이 가서 예. 거기서 노동 이주를 했어요. 했는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유색 인종이랑 결혼을 금지가 돼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우리 고국의 처녀들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예. 그 하와이 드림이죠. 예, 뭐 사탕수수 나무가 황금의 열매가 열리는 줄 알고 거기를 갔어요. 예. 갔는데 공항에 도착한 그 총각은 사진에 있는 남자가 아니고 너무나 나이 들고 고생한 그런 분들. 그래서 나이가 안 들었어도 나이 들어 보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인 이주 1세대들이 삭바느질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또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전쟁신고가 있잖아요. 미군들한테 네. 우리 이제 가난한 네. 그런 그 누이들이 집에서 어떤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예. 그래서 문화적 다수 집단이 그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로 가진 집단으로 인정한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그 성숙한 사회로 가려 하면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 사실 뭐 언어가 다르고 외모가 달라도 인간의 감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죠. 인정해서 그렇죠. 이제 서로 합을 만들어낸다. 네. 저도 옛날 TV 뭐 프로 보면은 어떤 이제 시어머니는 성황당에다 맨날 기도하거든요. 네. 근데 며느리는 딴 데 기도한다고 네. 되게 야단치더라고요. 네네.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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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은 계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이제 국제 결혼 전문가로서 또 다문화 상담소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 또 새로운 계획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대구 경북 다문화 사회 연구소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문화 관련 교수님들 또 그리고 이 대구 경북에서 다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이런 한 30명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다문화 사회에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이라는 지금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 미래죠. 미래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네. 그리고 결혼에 관한 고정 칼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결혼 이야기를 묶어서 수필집으로 한번 내봤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그때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저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네.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한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근데 저희 프로의 이제 마지막 공식 이제 질문이 네. 있습니다. 다문화란 한마디로 무엇인가? 저는 그 다문화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이 오는 게 예. 일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한 소절을 소개를 해도 될까요? 아유 좋죠. 네. 네. 정현종 시인의 네. 방객이라는 시인데요. 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제가 이 시는 만남과 인연의 그 소중함을 표현한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읊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렇네요. 어떤 감동 같은 걸 느껴요. 네. 우리가 지금 그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서 다양한 나라 또 다양한 사람들이 뭐 특히 국제결혼 이주 여성 또 유학생 근로자들이 굉장히 이주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 일을 하다 보니까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낯선 나라에 오면서 남편 한 사람만 보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일생에 온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 그 문화에는 뭐 삶의 양식, 체계, 이데올로기, 뭐 사고, 언어 모든 총체적인 것이 다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지구촌 시대에 같이 가야 할 그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좀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네. 바람에서 제가 이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부터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현숙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다문화 활동 계속 정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다문화 TV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다문화인들도 바로 그런 이유로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기대하며 소통, 화통, 능통, 정도원의 통큰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